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전 수행편, 이게 수행편의 제3편이죠. 이게 제3 수행편 제15장 병든 사이와 그 치료법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4장이 고락에 대한 법문, 그리고 병든 사이와 그 치료법은 그 나름대로의 쌍이 돼요. 나름대로의 쌍. 그러니까 고락에 대한 법문은 주된 그 방식이 그 해당 대종사님 그 교법이 어 사막 사막이 사막을 통해서 고락에 대한 법문을 어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거죠. 고락에 대한 법문을 실행해 갈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제15장 병든 사이와 그 치료법은 대흥사님의 우리 사은사요 사막팔조 중에서 주로 사은사요를 그 방법으로 실행해 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의 쌍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14장, 15장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문제가 등장합니다. 병든 사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병든 사회에 대한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386쪽에 보면 어, 원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원문도 대략 크게는 세 부분으로 세밀한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떨 땐 두 단락, 어떨 땐 세 단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 중에서 어, 다섯째 줄에 있는 어, 혹은 파메르 사유가 될 수도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고 한 사회가 병 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그래서 병 들어가는 증거를 쭉 나열을 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그 공익심이 없는 연고인이 밑에서 밑에서 다 다섯 번째 줄 있는데 여기서 끊을 수 있고 그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해서 치료법이 쭉 나머지가 등장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한 앞에 파트는 어 병든 사회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 한번 나오고 그 두 번째는 병든 그 사회가 병들었던 증거가 나오고 또 나머지 한 파트는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가 임의로 구분하는 첫 번째 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첫 번째 불구자 나왔죠? 혹은 페인, 그다음 페인 나왔습니다. 페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죽게 된다는 거죠.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사회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 첫 번째 불완전한 사회 나왔어요. 그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 대종사님의 어떤 사회 구원관, 뭐 그렇지만 어떤 사회를 어떻게 어, 치료, 사회를 어떻게 잘 정화해 갈 수 있냐, 사회 구원관이라 합시다. 사회 구원관이 보이고 어떤 그
이 사회정, 우리 현재 사회정의라는 말 나오죠? 사회정의. 대종사님 입장에서의 사회정의관도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병든 문명에 대한 처방의 입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사회라고 했지만 이건 문명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문명.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에 보면 그 문명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치료 그 회보 제36호 이게 1900 이게 37년인데요. 현대 문명의 병맥 타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라고 말하는 말에는 문명의 차원까지를 함께 포괄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문명을 말했으니까요. 이게 대종경 교육품 현재 34장, 35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회는 병든 문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법은 사은사요. 이 사은사요를 통해서 병든 사회와 병든 문명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 이 교재 393쪽 그냥 나중에 한 번 또 이걸 읽어볼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병든 문명을 어떻게 보냐면 외관으로는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된 상태를 병든 문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교 동기와 또 통해 있죠. 이 물질 문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소태단 대종사의 법문을 좀 뭐라 할까 좀 그 근원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기반에 이렇게 깔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 문명이. 보통 우리가 사회 하면은 대종사님의 용어를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등장해요. 나와요. 정전에 보면. 근데 여기서 개인도요. 정근대 사회는 개인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개인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정근대까지는요. 우리 어떤 무리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냥. 현재 저희도 개인주의가 잘 발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가정. 가정도 많이 바뀌었죠. 가정도 옛날의 가정이 아니라 지금 이게 가정제도도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상상도 안 갑니다. 지금은 아주 소집 단위 가족이 됐어요. 옛날에는 가정이라는 말보다 가문 속에 포함된 어느 그 구성원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부모, 자녀,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보통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 거예요. 사회, 사회라는 말도 이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회라는 것이 생겼지 과거의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회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설명하는 게 참. 근데 사회라는 게 배종사님 그 우리 정전에 보면은 꼭 나와요. 사회 다스리는 법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세계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의 합이 사회다. 이렇게 개인의 그 모임이 사회라는 것도 틀린 소리도 아니지만 개인의 모임만 가지고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사회는 개인의 합만이 아니라 그 합의 이상의 어떤, 어, 조직체, 어떤 그 연대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를 합하면 국가다. 이렇게만 또 볼 수도 없어요. 사회들의 많은 그런 연대체들, 많은 그 합쳐서 국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국가에 이렇게 종속된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기반으로 하면서나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가치관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가정이라는 그 구성원에서 가치도 있어야 되고, 사회의 어떤 한 활동가로서의 가치도 있어야 되고, 국가적 개념도 갖고 있어야 되고, 현대적 국가는 과거에 같은 국가가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헌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에 대종사님께서 그 처음에 내셨던 불교 정전에는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으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대종사님의 본의가 병든 가정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서지학적으로 따져보면 대종사님이 처음에 법설할 때는 문명의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문명. 아까 나왔죠? 병든 문명의 현대 문명의 병맥타진 해가지고 문명 차원에서 이 법설이 등장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법설을 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쭉 정리할 때 보면 병든 사회라고 제목에 등장합니다. 이게 처음에 의도가 병든 사회 또는 병든 그 문명의 차원으로 현대 문명의 병맥타진으로서 이 법설이 있었는데 일제가 제약을 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회가 지금 일본 식민지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좀 뭐죠? 안 좋은 그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일제강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고 해서 병든 가족으로 고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 가정을 포함한 사회, 그리고 그것은 문명의 차원을 논하는 그러한 법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용어 하나하나에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회를 정화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항상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는 나 하나, 나 하나가 잘하고,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잘하고, 개인이 열심히 살면은 사회가 좋아진다. 이런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못 부르겠네요. 근데 하여간, 그것도 잘못된 말은, 그것도 타당하고 중요하고, 결코 그런 개인의 개인의 수행과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야죠. 그런데 여기서 병든 사회라고 말할 때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호수에, 호수가 오염이 됐어요. 저 상류에서 폐수가 막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밑에서부터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주로 종교에서는 그 지점을 거의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화, 우리가 생수가 돼야 된다. 네가 생수만 되면 세상은 좋아져. 목 놓아서 외칩니다. 대개 종교에서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오염된 그 호수를 보면 저 위에 있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위에서부터 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 아까 생수와 오염원을 해결하는 거죠. 오염원. 그랬을 때
우리는 각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것과 사회 제도를 혁신하는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은 이 두 지점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이걸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 사회가 변호사님 말대로 병든 문제는 우리들의 공동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연적이고 뭐 우발적으로 막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형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이 표현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지 뭐 갑자기 뭐 그게 뭐 천벌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전제가 다 인간의 문제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하고 변혁해 간다. 개인적으로 자각해 가고 그러면서도 사회제도를 개혁해 간다. 이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의 통합적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대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병든 원인, 사회가 병든 원인을 진단해서 이게 그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파악해서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진단을 해서 그 치료법에 따라서 치료를 해라. 이 세 과정을 밟아가면 된다. 그래서 서두에 읽었던 대로 병든 사회 그 치료법 서두는 아까 그 읽었죠. 읽은 서두를 보면 첫 번째가 불구자. 사람이 병이 들면 첫 번째가 뭐가 돼요? 불구자가 되든지 뭔가 다친다든지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그게 깊어지면 폐인이 돼가지고 계속 뭐 병실에 누워 있다든지 활동을 거의 못 하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사회 문제로 그대로 대응을 시키면 첫 번째 불완전한 사회. 불구자 정도가 인간을 불구자 정도 되는 것이 불완전한 사회. 안정이 없어요, 사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 폐인이 되는 것은 부패. 사회가 부패가 되는 사회.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파멸의 사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 과정을 병과 의사의 관계를 병이 있으면 의사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회에는 그 의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는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종경 인도품 23장에 보면은 지도자가 등장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정말 중추, 중추의 책임을 지고 있다. 실감해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그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과정. 그래서 다시 또 대통령 선거에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지역에 따라서 뭐 좋다든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도자를 뽑아야 자신의 운명과 대중의 앞길에 장애가 없게 된다.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대종교 인도품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지금 문제하고도 연관돼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지도인은요, 정전 최초보고의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지식을 갖추고, 신념을 지키고,
사리를 취하지 않는 그 공사의식, 그리고 지행, 아는 것과 행하는 행실을 대조하는 실천의식. 이게 지도자는 있어야 대종사님께서 이걸 요구해요. 저 같으면은 지도자를 볼 때 이 지점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 이걸 대조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실천의식이 있나? 사리를 취하지 않는 봉사의식이 있나? 신용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냥 방금 말하고 또 방금 새로 말하고 뭐 그런 것을 막 그냥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막 비일비재하게 파버려요. 신용은 저기 딱 그냥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모르면은 모르고 죄도 많이 져요. 모르면은 모르는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모르면 빌려서라도 지도자는 그 숙명이 있다. 그런 사람 우린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도 병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요, 딱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 병든 대한민국과 그 치료 방법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무엇이 병들었는가? 대종사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은 대종사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소태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병들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앞장에 고락에 대한 법문은 사막의 공부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고,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방법은 사은사요, 대종사님의 사은사요로 해결해 간다. 또 그 병든 사회 그 치료법은 개인의 각성과 함께 사회개혁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법률과 제도를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구축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사은장에 보면 법률은 나오죠. 법률에 보면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 다스리는 법률, 쭉 앞에는 개인, 수신하는 법률, 제가하는 법률, 이게 등장하죠. 이런 법률들을 지도자나 또 우리들은 잘 배워서 이것을 실행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스로 개별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걸 합의해 가고 더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럴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현재의 시각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에 서론 쪽의 얘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